자, 오늘은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여기에 작성에 들어갑니다. 먼저 이 대손세 공제 신고서 프로그램을 약간 열어볼까요? 자, 부가가치세 보시게 되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열어보시겠습니까? 자, 보시게 되면 요 발생이 있고 변제가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발생과 변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는데, 자, 중요한 범위가 있어요.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부가세가 형성되는 개정 과목이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부가세가 형성되는 개정 과목은 일반적인 상거래는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이렇게 매출채권, 그러니까 대손 발생에 매출채권은 뭐죠? 외상 매출금과 바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바드러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 또 있느냐? 미수금이 또 있어요. 미수금. 그러니까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지만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대손 발생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 발생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손 변제가 있어요. 대손 변제는 매입 채무. 당연히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이 요것이 매입 채무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뭐 있죠? 미지급금도 우리가 뭐죠?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먼저 설명을 하고 내용을 읽어주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발생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대손세 발생을 할 때는 이렇게 여기에 있다가, 만약에 요것을 대손을 회수하잖아요. 요것을 대손을 회수할 경우에는, 대손을 회수할 때는 음수로 작성합니다. 음수로 작성합니다. 왜? 대손이 발생할 때는 양수로 했다가 대손이 회수가 되면 우리가 음수로 쳐야 그 다음에 양수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다른 거예요. 뭐 대손 변제는 내가 갚는 거니까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손은 발생과 회수가 있지만 대손 변제는 그냥 변제로 끝나는 거예요. 뭘 또 회수를 해? 말이 안 되잖아. 외상매입금 회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손 발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요건 제일 중요한 게 확정 기간에만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예정 때는 못해요. 그래서 이건 대손금이 아니에요. 대손세액입니다. 예정 때에는 대손세 공제 신고를 못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부터 6월 확정 기간은 3개월이지만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면 내용물은 7월부터 12월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 기간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배웠을 때 뭐 있었죠? 정산, 납부세, 재계산. 그렇죠? 또한 오늘 배울 대손세 공제 신고서, 앞으로 배울 가산세. 요 네 가지는 확정 기간밖에 없어요. 한 번만 더. 어저께 배웠던 정산, 납부세, 재계산.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대손세 공제 신고서. 그 다음에 배울 가산세. 요 네 가지는 예정이 없어요. 확정 기간에만 사는 겁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제가 잠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대손 발생입니다. 제가 몇 월부터 몇 월 할까? 1월부터 3월 해보겠습니다. 자, 당초 2025년 1월 1일 기약 2025년 3월 1일 이렇게 쓰겠습니다. 대손금이 550만원 쳐볼게요. 그리고 거래처 F2번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보세요. 요게 대손 사유예요. 그래서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권리방, 정리계획, 부도음, 소멸시효 완성. 그 다음에 직접 입력이라고 했죠. 요 직접 입력이 대손 회수자리야. 이해가십니까? 대손 회수자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 파산이라고 할게요. 자, 여기 지금 분명히 플러스 썼죠. 자, 내가 이렇게 대손이 발생됐다고 나라한테 상신한 거야. 부가세가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 볼게요. 저장 눌러볼게요. 하고 부가세 신고 잠깐 들어볼까요? 일기 확정 거 보세요. 잘 봐요. 날짜 1월 엔터 3월 엔터. 안 이용하겠습니다. 봐봐요. 마이너스가 뜨죠. 이해가십니까? 아, 내가 지금 대손 내가 낼게 매출세는 내가 낼 거잖아. 근데 내가 세액공제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야. 만약에 대손을 회수했다죠? 그럼 여기 볼게요. 마이너스 770. 그럼 이렇게 떨어지죠? 대손 회수했다고 했다. 그러면 직접 입력 7번. 회수하면 반대로 마이너스 쳐줘야 돼. 여기다가. 왜? 내가 대손을 회수하면 세금을 내야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대손 회수. 만약 일부에면 일부 회수. 알겠습니까? 이렇게 저장하겠습니다. 자, 부가신고도 봐봐. 조회해 볼게요. 봐봐요. 플러스가 나오죠. 그렇죠? 내가 대손을 회수했으니 세금을 내야죠.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돼. 요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 가산세에서 많이 나와요. 가산세에서. 직접 입력하는 거야. 여기 부가신고서에다가 대손 회수했어? 그럼 여기다가는 플러스. 대손 발생했어? 그럼 마이너스 10만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요게 좀 헷갈려. 자, 그리고 대손 변제는 요쪽에 있어. 대손 변제는. 알겠습니까? 요건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지우면 되게요. 알겠습니까? 대손 변제는 여기에 있는 거야. 대손 변제. 그래서 대손 변제다. 여기 볼게요. 변제하시고 엔터 이건 뭐 날짜 나오는 대로 치시면 돼요. 얼마? 880만원 할게요. 이렇게 대손 변제했습니다. 거래처하고 대손 변제는 무조건 직접 입력이야. 여기는 대손 변제는 직접 입력하고 대손 변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이, 외상매입금 지급 이렇게 쓰면 틀려요. 대손 회수인데 외상매출금 회수 이러면 안 돼요. 그건 틀려요. 왜? 외상매출금이 대손사각비로 변한 거거든. 그걸 외상매출 회수라고 하면 안 되지. 외상매출금 회수라는 것은 정상적인 회수예요. 근데 이거는 대손 회수가 된 거죠. 대손 처리한 거죠. 회수한 거니까. 그냥 대손 회수하고 외상매출 회수하고 똑같으면 달라요. 틀려. 그러니까 괜히 그냥 알아서 가지면 안 돼. 그냥 대손은 대손이야. 대손 회수. 알겠습니까? 뭐 대손 일부 회수는 봐줘. 그냥 대손 회수라고 쓰면 돼. 대손 회수, 뭐 대손 반만 회수했다. 그럼 대손 일부 회수. 두 개 다 바뀌어져 그거는. 근데 대손이라고 써야지만 되는 거야. 자, 그래놓고 저장 눌러보겠습니다. 보세요. 부가신고서 이쪽에 조회 나오는 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80만. 그렇죠?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봐주셔서 요거는 F5번 삭제하고 그 다음에 발생도 F5번 삭제하고 저장 누르겠습니다. 그럼 다 없어졌겠죠? 자, 그럼 제가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목! 단 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암만 부가세가 있어도 입력하지 않는다. 내가 외상매출금 팔면서 저당을 잡아놓은 게 있어. 그러면 입력을 합니다.
그럼 나라에서 야 저당권 네가 잡은 거 이거지 그걸로 해결해 이거지. 이해갔습니까? 저당권 설정은 암만 처리 다 됐다는 얘기. 나머지 단기 대여금은 부가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이자가 있지. 그렇죠? 우리 미수금은 언제? 미수금은 언제 있는 거야? 내가 특히 미수금은 뭐가 있어요? 중고품 매각 처분할 때 돈을 못 받을 때 부가세까지 같이 받잖아. 그래서 미수금이 매출채권 매입채권 딱 들어가면 좋은데 미수금이 부가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상매출금 받으러 외상매금 지급업은 부가세가 있는 계정과목이에요. 이해갔습니까? 대여금은 어떻게 돼?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한다고 했어 내가? 6교 밑에나 정부단체 옆에 보면 떼인 돈 받아야 됩니다. 전화해야 되는 거야. 나라에다가 왜 하소연을 해? 나라 세금도 안 되는데. 아셨죠?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대손 확정일. 자, 사업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부가세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징수하지 못한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대손세액이나 공제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내가 만약에 우리 수빈 씨한테 맞지? 수빈 씨한테 내가 외상을 줬어. 내가 외상매출금 했으면 벌써 신고했단 말이야. 근데 6개월 뒤에 배째 나 못 줘 그러잖아. 그때 이게 달라고 그러는 거야. 원래 외상을 할 때 벌써 우리는 발생주의 원칙이고 총액주의 원칙이기 때문에 벌써 신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다시 못 받을 때는 그때 상실을 따고 그래서 그때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대손되기 전에 뭐가 먼저 발생되겠습니까? 파산되기 전에는 만약에 부도가 된 것은 꼭 먼저가 부도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부도가 먼저 된 다음에 대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대손 처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파산은 바로 대손 처리죠. 근데 수표나 엄이 부도될 때는 부도가 된 이후에 대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 사유라고 나와 있죠.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아까 여기 나온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까 여기 대손사유 나왔던 거, 알겠습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들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또 친다고 하면 자, 그래서 대손사유가 제가 요거를 여기 뭐라고 나왔나? 1번 뭐라고 나왔죠? 여기 1번 파산이죠? 1번 파산이고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얘기해줘야 돼. 안 보여 나는. 강제집행. 그 다음 세 번째는 사망실종. 네 번째는 정리계획. 말 그대로 사업을 정리하는 거야. 다섯 번째 부도 가로치고 6개월 경과. 그 다음 소멸시 완성인가? 6번 소멸시효 완성. 7번째 있죠? 예, 직접 입력이죠? 아니 왜 이래? 직접 입력입니다. 요거는 언제 때만 한다 그랬어? 대손 회수할 경우 입력입니다. 대손을 회수할 경우 입력하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여기다 자꾸 보여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주는데 요 대손을 회수할 때는 음수로 쳐야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 할 때는 대손금은 음수로 입력하고 대손금을 음수로 입력하고 대손 변제라고 입력한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기는 대손 변제인데 여기에는 일부 변제라고도 얘기할 때도 있고, 왜냐면 다 갚으면 그냥 대손 변제라고 하면 돼. 근데 일부 갚을 때는 대손 일부 변제 이렇게 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채점은 안 합니다. 그냥 대손 뭐야 대손 회수죠. 왜 이래? 알겠죠? 죄송합니다. 대손 회수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했던 아까는 또 이제 우리가 외상매입금 지금을 변제할 때는 뭡니까? 직접 입력한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만약에 대손을 변제할 때 이건 여기 뭐예요? 요거는 대손 발생 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 시 됐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고, 발생 시에는 양수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음수로 입력된다. 자동 입력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7번은 대손을 회수할 경우에 음수로 입력하고, 그 다음에 대손 일부라고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좀 헷갈리는 거야. 부가세 신고서에 양수로 입력된다. 양수로 자동 입력된다. 이해갔습니까? 요거 여러분들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좋겠습니다. 자, 됐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꼭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대손 변제는요, 대손 변제. 자, 대손 변제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손 변제는 뭐예요? 내가 쓴다면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이에요. 대손 변제는. 그러면 대손 발생은요, 요 그대로 적어줄게. 요거 안 적어줬네. 대손 발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금 뺄게, 이제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미수금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대손 변제는요,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인데 요거는 뭐예요? 그대로 변제할 땐 요거 어떻게 되겠어? 직접 입력으로 하는 거야, 그죠? 직접 입력 선택하고 어떻게 된다?
이건 음수 같은 거 없어. 선택하고 대손 변제라고 입력한다. 대손 변제.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다 여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지금 여러분들 실기를 정확하게 보시는 게 낫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빨간색은 매출이고 파란색은 지금 매입이니까 제가 이렇게 써준 거야. 요거는 뭐 전체니까 요거 다 시커먼 걸로 써줄게 이렇게. 그리고 대손색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확정 기간을 발생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도 되시는데, 자, 거기 대손세 공제 신고도 사유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형해 집행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 다음에 또 뭐 있고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까지. 알겠죠? 행방불명까지. 여기는 만약에 행방불명이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실종이 행방불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회생 계획인가 또는 면책 결정의 회수불능 채권. 우리 그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회상 이런 거 얘기죠. 이런 것들이 면책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상법, 수표법, 어원법 및 민법상의 소멸시효 완성. 요거는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세 확정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2021년 2월 10일 이전에 대선이 확정됐을 때는 5년 동안, 5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얘기할까? 좀 여기하고 좀 잘못된 건데, 지금은 아니야. 평생 쫓아다니는 거지. 옛날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됐어. 죄송하지만 15년. 지금은 아니야. 그거 폐지됐어요. 그냥 사람 죽이면 끝까지 쫓아다녀야 되지. 그러니까 그게 소멸시효 완성이 그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몇 년이 된다. 여기는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 10년. 그러니까 요거 2021년 2월 11일 이전 거는 5년이고 그 이후 거는 이제 10년이 됐습니다. 이해갔습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5번입니다. 부도 발생일로부터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야. 그래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4월 25일에 부도됐어. 그럼 몇 개월? 6개월 더 해봐. 그럼 몇 월 며칠이야?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이상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루가 지나야 돼요. 근데 저기 실무에서나 더조는 내가 4월 25일 치잖아. 그러면 자동으로 10월 26일이 나와. 근데 한국 세무사는 실질적인 계산을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중소기업에 우리 6개월 이상의 경과된 수표나 어음은 채권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부도, 수표나 어음이 부도가 되면 여기 보세요. 수표가 확정이 된 날부터 6개월이야. 6개월 동안은 그래도 인지상정으로 한번 그래도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좀 주는 거나 마찬가지야. 수표나 어음은 파산된 게 아니니까. 알았습니까? 근데 6개월 지났다가도 여기 보세요. 6개월 이상이지 7개월, 8개월 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못한다 이거야. 6개월 이후부터는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2년 뒤에도 할 수 있고 1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거야. 꼭 6개월 이후만 되는 건 아니야. 6개월 이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걸 조심하시고 꼭 6개월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하여튼 6개월 이후라고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액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된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다만 여기 미수금도 포함이라고 그랬죠? 근데 다만 특수관계자인 거래에서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특수관계는 누구야? 내가 아는 사람이고 집안 식구고 사촌이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 이게 특수관계자야.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인하여 발생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은 제외다. 그런 건 해당 사업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고. 아까 얘기했죠? 저당권을 설정하는 거 제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액채권. 옛날에 20만 원이 소액채권인데 30만 원이야. 근데 여러분들 여기는 없어. 근데 I 플러스는 소액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더 좋은 거 실무 거를 잠깐 보여주자면 계산을 좀 할 줄 알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안 나와? 이게 있어서 한다구나. 자, 여기 보시면 대손세 공제신고서 여기를 한번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이제 보시면 만약에 4월부터 6월이다. 그러면 당초 공급일이 2020 요거 4년 거예요. 24년 거를 할게요. 2024년 만약에 2월 1일이었다. 대손 사이가 6개월이다 보자. 6개월. 여기 6개월 있고 소액채권이 있죠. 그죠? 근데 저기 K랩은 없어. 소액채권이. 그러면 그냥 6개월 구도로 가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는 뭐야? 만약에 이제 요거 6개월 했다. 구도. 봐봐. 대손 기준일이 언제냐? 만약에 올해 이게 만약에 2023년 11월 5일이면 봐봐요. 지가 6개월 더해서 5월 6일이 되죠. 그렇죠.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해가십니까?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좀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소액채권 내고, 그 다음에 국세 결산 처분채권 나오진 않지만 알고만 계셔라.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손세 공제서 작성할 때는 우리가 8번 난에 대손 발생 어떻게 한다 그랬죠?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을 어떻게 직접 입력할 때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음수로 처리하면 어떻게 돼? 회수할 때는 양수가 나온다 그랬죠? 요건 아까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가 됐습니까?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는 것도 변제도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들은 부가세 14번 47번에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뭐 분기 요즘에 안 나오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요거 대손세 공제신고서 1기 확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1기 확정 언제입니까? 4월부터 6월. 하지만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1월부터 6월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상사야. 당초 공급일은 며칠로 하라고 그랬어? 그냥 전년도 1월 1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2024년 1월 2일. 여기는 올해 거로 합니다. 25년도 거로. 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대손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확정일은 여기가 몇 년도야? 소멸시 완성이 당해연도 2025년도 몇 월 며칠? 5월 2일이야. 요건 파산 이런 거 다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야. 부도만 6개월 더 하는 거야. 금액은 얼마입니까? 61만 6천원. 엔터 때리시면 나왔죠? 거래처 F2번 강원상사. 아유, 강원이 맞네. 강원상사. 됐습니까? 여기 소멸시 완성이죠? 그래서 6번인가? 이렇게. 엔터.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 형제 필등은 이것도 당초 2025년 1월 2일이죠? 자, 요건 언제야? 부도가 발생된 거죠? 그럼 계산을 해야 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6개월 더 하는 거죠? 잘 봐봐. 그러면 2024년 몇 월? 8월
20일이잖아. 여기다가 플러스 6개월 더해야 돼. 6개월 더해봐. 06 6월 더해봐. 자, 6월 더하면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월 더하면 2025년 몇 월? 2월 21일이죠.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요 날짜를 적어주는 거야. 요 날짜를. 그 요 날짜가 지금 봐봐. 일기 확정 기간에 들어가요? 들어가잖아. 4월부터 6월이지만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 1월부터 6월이니까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7월이고 8월이면 안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거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얼마? 날짜 몇 월 며칠? 2025년 2월 21일. 2025년 2월 21일. 금액은 얼마? 49만 5천 원. 거래처 어디야? F2번 형제필드. 요건 6개월부터죠? 5번. 이렇게 주시는 거야. 요거 제주기업도 한번 6개월 더 해봐. 2024년 1월 2일에서. 이거 24년이야? 다? 전년도에 있으니까. 요거는 6개월 더 하니까 전년도 원래 전년도잖아. 그렇지? 6개월 더 하니까 2025년 4월 6일이죠. 그럼 올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래서 2025년 4월 6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얼마? 82만 5천 원. 그럼 지가 알아서 110분의 10을 계산해 준 거야. 이해가 됐죠? 거래처 어디입니까? 제주기업. 6개월부터죠? 5번. 이렇게 하고 저장합니다. 저장하면 부가세 신고서 일기 확정거 들어갑니다. 4월 엔터, 6월 엔터. 17만 6천 원 나오죠. 여기 17만 6천 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양수로 나오고 부가세 신고서는 어떻게 돼? 음수로 나온다. 잊어먹지 마세요. 되었습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제 2번 거 보겠습니다. 예제 2번 거. 다음 자료를 당해연도 제2기 확정 신고 시 대손색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요것도 확정이니까, 요거 2기 확정이니까, 요거는 몇 월부터 몇 월? 10월부터 12월. 그러면 내용물은 몇 월부터 몇 월이야? 7월부터 12월이라는 거. 됐어요? 잠깐 한번 해볼래요? 자, 같이 해볼까? 여러분들 2025년 10월 5일날 확정이 된 거네요. 그렇죠? 당초 공급일은 언제야? 자, 그런데 미수금인데 요거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파산된 거죠? 요건 들어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언제입니까? 2024년 5월 3일. 대손 확정일은 2025년 10월 5일. 맞죠? 대손금은 1100만원. 여기에 F2번 한 집. 자, 파산이죠? 1번. 이렇게 들어가십니다.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10월 요것도 들어가나? 소멸시 완성이니까. 그렇죠? 외상매출금이니까 언제? 2022년 10월 10일. 확정일은요 2025년 10월 24일. 금액은 2200만원. F2번 희소상가.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그 다음에 2025년 이거 부도 발생했어. 그치? 그러면 요거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저당권 설정했네.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갔습니까? 만약 저당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들어가는데 왜? 부도가 돼도 10월 9일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요 밑에 거 2월 25일, 12월 19일 부도 발생했는데 왜 안 들어갔어? 이건 6개월 됐잖아. 그치? 이건 내년도 2월 26일이 되네. 그 내년도 일기 확정 때 신고하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2025년 8월 25일이니까 부도가 된 게 2025년 뭐야? 확정일이 언제였어? 확정일이 진짜 12월 19일이죠? 거기 6개월 더 하니까 어떻게 돼? 내년 6월 19일, 6월 20이잖아. 그럼 내년 일기 확정 때 신고하는 거지. 여기 보세요. 부도가 확정이 된 날부터 6개월이야. 알겠습니까?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야. 그거 조심하세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여기까지 대손세 공제신고서입니다.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제 한번 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요거 이기확정이죠? 자, 이기확정 거 여기 그대로 원래 여기 저장하고 들어가시는 거니까 넘어갈게요. F5번 똑같이 또 엔터. 여기 이기확정 똑같은 날짜니까 여기다 놓고 할게요. 됐습니까? 자, 1번. 자, 당해연도 2월 21일 날 대한물산은 우리가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 부가세 포함해서 1,540만 원을 대한물산 발행 약소금을 발행한 수령하였다. 다음 어음은 거래일로부터 몇 개월이 지나 6개월이 지나 당해연도 몇 월 며칠 날 2025년 날 봐봐. 당해연 2025년 8월 21일 날 부도가 확인받았대요. 그렇지? 여기 봐봐. 부도가 확정한 날부터 6개월이야. 그러면 이걸 언제 하는 거야? 2026년 2월 22일이죠? 이건 내년 일기 확정 때 신고하는 거죠. 이런 걸 조심하시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지금 당해연도 여기 2월 22일을 따지면 안 되는 거야. 부도가 확인받은 날부터 확정된 날부터 6개월이야. 그걸 조심하시라는 거야. 이해갔습니까? 이거는 내년 일기 확정 때 신고하겠죠.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입력하면 틀린다. 여기서는 왜? 여기는 지금 당해연도 2기 확정이니까 날짜는 7월부터 12월 사이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죠? 두 번째 거. 자, 외상매출금 얼마? 8,800만 원은 2020년 9월 5일 날 아가상사에 대한 것으로서 회수를 위해 당사는 회수 법률상 회수 능력을 다 했으나 결국 회수하지 못하고 당해연도 9월 5일자로 또 외상매출금 소멸시효 완성이 됐대요. 올해죠? 여기 보세요. 날 봐봐. 2020년 시작했잖아. 봐봐. 2021년 9월 5일, 2022년 9월 5일, 2023년 9월 5일, 2024년 9월 5일, 2025년 9월 5년이잖아. 그렇죠? 그래 안 그래? 요건 2021년 전이잖아. 2011년 전이죠. 이거 언제 거야? 2021 전이죠? 이건 5년이죠. 이해갔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5년 해주는 겁니다. 이 당초는 어디에 나왔어? 언제죠? 이거는 단초 공급일은 2020년 9월 5일. 됐습니까? 금액은 확정일은 언제입니까? 당해연도 2025년 몇 월 며칠? 9월 5일. 대손금은 얼마예요? 8,800. 거래처는 어디입니까? F2번 아가상사. 이건 소멸시효 완성이죠? 6번. 이렇게.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소멸시효 완성하여 당해연도 1기 부가세 적정신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신고하였던 바 청수항세는요 외상매입금. 어허, 여기 보세요. 외상매입금이니까 대손 변제를 갑니다. 빨리 바꿔줘야 돼. 발생해서. 자, 외상매입금이니까 청수상사에서 외상매입금 10월 1일 날 전액 상환했대요. 변제했대요. 자, 언제 있었던 거예요? 이거 당초 공급일은 2022년 6월 30일이고 대손 변제일은 당해연도 10월 1일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변제한 것은요 330. 거래처 F2번 청수. 여기서는 무조건 직접 입력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대손 변제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이렇게 가시는 거고, 4번 거. 자, 당해연도는요 다도물산의 채권. 채권이니까 또 발생으로 가십시오. 발생 채권이니까. 자, 그래서 다 김다도씨 이렇게 쭉 해서 대손 처리됐대요. 10월 10날. 이때 동채권은 회수기일이 7개월이 경과된 것이래. 여기 보세요. 당해연도 10월 10일자가 7개월이 경과된 날짜래. 그렇죠? 자, 그래서 다도물산은 채권이 없다 그랬어. 그렇지? 당초 공급일은 언제야? 그럼 요거는 당해연도 10월 10일자 들어가면 되는 거죠? 6개월 이후니까 당초 공급일은 당해연도 3월 10일날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몇 년도야? 2025년 10월 10일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뭐가 되겠어요? 요건 29만 7천원인가? 27,000원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다도. F2번 다도. 자,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요거는 부도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부도된 거잖아 이거. 그래서 얼마? 소액채권이잖아 원래. 근데 여기 소액채권이 없다 그랬잖아. 근데 6개월부터 그냥. 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요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802만 7천원 나온 거 이제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플러스가 나왔지만 전년도 12월 파산으로 대손 처리했던 영일만에 대한 채권 1650만원 중에서 50% 얼마죠? 825만원. 반이니까. 그렇죠? 825만원을 당해연도 11월 7일 현금으로 회수했대요. 회수했으니까 이건 언제 거예요? 당초 공급일은 2020년 11월 1일. 오늘 회수한 날짜가 언제야? 2025년 11월 7일. 여기는 마이너스 825만원. 이렇게 쳐줘야죠.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F2번 영일만. 그리고 7번 직접 입력하셔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대손 회수. 아니면 대손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부 회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되셨습니까? 자, 그리고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들어가세요. 부가세 신고서 날짜 언제? 10월 엔터 12월 엔터. 여기에 발생 들어왔고 변제 여기 들어왔죠. 변제 왜 안 들어왔어? 변제. 아이 가끔가다 이거 안 들어올 때가 있어. 이거 들어와야 돼. 여러분들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왔죠? 내가 아까 장난쳐서 그래. 들어오면 돼. 47번에 여기에 얼마 들어와야 되는 거? 여기에 30만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들어와야 돼.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 다 필요 없고 이건 뭐 다 지워.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딱 여기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된 것이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대손세 공제신고서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임대 공모가능서 할게요.